최근에 좀 법인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까? 법인이 들어오는 경우 수가 4년 전부터도 법인 투자분들은 꽤 들어왔어요. 네, 4년 전 들어오는 시점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오는 법인들이 사셔서 똑같이 전세를 돌릴 때 반응 자체, 들어오는 임차인의 반응들이 조금 더 싫어하죠? 편하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요인 중에가 원래 4년 전에도 조금 의심을 했어. 왜 일반인이 아니고 법인이어야지 이러는 거였었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매스컴에서 법인에 대한 사고 나왔던 것들이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때려졌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뉴스 같은 데서 한번 떨어지면 그거를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셨을 때 처음부터 법인인 집은 안 들어갈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들어오시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그럼 4년 전에 사실 법인이 그때도 많이 활발했는데 투자자 중에 그럼 법인 명의로 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뭐 10명 중에 몇 정도? 그때는 10분 중에 한 분? 아, 4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럼 2년 전에는? 2년 전 2년 전에는 청주가 조용했나요? 저기 4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피를 토한 게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피토할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래도 털을 수가 없어서 피를 토하면서도 털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투자한 거에 마이너스 2천인 상황이어서 그때도 팔고는 싶어 했는데 팔을 수가 없었어요. 팔리지가 않았어. 아, 가격을 낮춰서 해도? 그리고 전세 금액도 똑같이 2천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도 그때도 전세도 안 끼워졌어요. 왜냐? 그때 같은 경우는 들어왔을 때 결혼하시는 시점도 생각외로 좀 없었는지 여기는 꾸준하게 거래가 많이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4년 전에서 2년, 12년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10년이 이제 좀 넘었다라는 개념 때문에 일단 신혼부부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잠깐 뜸했어. 그러니까 매매도 안 됐지. 전세도 안 끼워졌지. 그러니까 4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마음고생 그때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시점이 이렇게 웃으면서 4년 전에 첫발 하는 거랑 지금 시점이랑 같이 똑같죠? 시작은 돼요. 네, 그분들도 지금 현재 몇 분은 처분을 하기는 했는데 4년 전에 했다면 거의 80% 정도는 지금 계속 더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그때보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까지 고생도 했었고 그리고 청주가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뒷배가 받쳐줄 것 같으니까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법인 투자자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솔직히 되게 많이 오세요. 오시는 투자자의 접근은 한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접근은 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전세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커트 하는 분위기여서 그렇지 꾸준히 오시는 거는 그래도 10분 중에 2-3분 정도는 법인으로 접근하세요. 그럼 법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지금도 꾸준히 있어요. 보면 사실 청주가 4년 전에 막 그 구축들 위주로 막 100개, 500개, 200개 막 못비 1억에 막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때도 막 그때 막 5개씩 10개씩 들어가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년 다 하고 나서 다들 코피 막 쏟으면서 많이 흘렸죠. 역전세 이거 어떡하냐고 막 2천, 3천씩 막 내니까 근데 그 곱하기 10개 막 곱하기 5개잖아요. 그럼 막 1억씩, 2억씩 하는 거 막 수도권 팔아가지고 여기 메꾸고 막 다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똔똔. 맞아. 똔똔이고 이제 그게 이제 빛을 발해서 사실 그때는 그 이후에 이제 공급물량이 없으니까 이때 빛을 발할 거야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던 거지. 맞아. 신축으로 먼저 접근했으면 나았던 건데 이제 구축이 그랬고 지금이 이제 구축까지 날아가서 이제 갈 분위기여가지고 요새 다들 법인으로 투자 많이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법인이 양도세가 우선 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새는 단타, 양도세 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법인 투자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법인을 못하는 게 전세 맞추기 어려워서 그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데 법인으로 요새 전세 맞추려면 어떤지 가격이나 뭐 기간 이런 거 좀 가격대는 어차피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세 금액이는 어차피 같아요. 근데 들어오시는 세입자 입장에서 개인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법인으로 들어오는 거하고는 일단 똑같은 시점에 투자분들 양쪽이 있어서 같은 물건을 같은 시점에 샀다.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전세 끼울 수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 이상이 아니라 최근에 2달 전에 했던 거여도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더 걸려서 전세를 조금 힘들게 맞췄어요. 그것도 다른 전세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사항의 폭이 적어서 그 물건이 빠진 거였지 혹시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남았을 때는 다른 물건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물건이 있으면 법인 물건은 최소한 2달은 더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안 나가지는 않아요. 일단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충분히 위험 수위 있는 거 보증보험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하고
하고 안전하다고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법인보다는 개인분의 임대인을 선호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똑같은 컨디션의 물건인데 법인이란 이유로 한 500천 전세금을 싸게 해준다. 그러면 선택사항은 어떨까요? 아니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왜냐? 1억 9,500이든 1억 9천이든 나중에 자재가 찾아갈 금액이잖아요. 왜냐면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찾아갈 금액이니까 500 정도 싸는 거에는 큰 메리트가 없고, 혹시 만약에 금액대로 위험 수위를 리스크를 줄이는 입장에서 1,000만 원 더 적게 이렇게 되면 더 땡길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 받아들일 때 위험해서 싸게 해주나? 금액대는 어차피 비싸나 싸나 의미가 없으니까 같은 금액대로 브리핑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혹시 법인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임차인을 땡길 수 있는 거를 팁을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예전에는 전세 돌릴 때 도배 같은 걸 조금 안 해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해서 나중에 집을 매매를 했을 때 부동산 가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집을 살짝 손을 봐주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필요 경비가 경비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옆집보다는 법인집을 조금 더 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땡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금액보다는 집의 컨디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보여줬을 때 도배해준다. 그러면 법인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난 법인 무조건 안 해. 이러다가 그래도 여기는 도배도 해주고 수리도 좀 잘 해준대라고 하면 들어오니까 땡겨지는 거가, 옆집보다는 하나 A라는 거는 그냥 기본 집이고 B라는 집은 법인이야. 2달 있을 때는 또 싫다 하더라도 B라는 그 법인이 조명이라도 조금 어두웠을 땐 LED 등 바꿔준다든지, 너가 원하는 도배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수리를 조금, 그렇다고 막 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호구가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당신도 양도세나 세금 쪽에서 절세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절세되는 상황에 좀 편하게 맞추시려고 하면 집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는 거지. 물론 들어오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고민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부동산 가치를 올려서 매매하거나 전세 한 바퀴 돌렸을 때도 다른 물건보다 먼저 빠질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좀 꿀팁이네요, 진짜. 차라리 가격보다는 컨디션을 높여라. 네. 좋다. 요새 매물이 워낙 없잖아요. 네. 정말 하나하나 정말 사부작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물건 받아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물건이 귀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주세요? 먼저 누구한테 줘요? 일단 대기하시는 투자분들은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근데 시점이 금액대가 오르고 있으면 쭉 예전부터 한 달 전, 2달 전 금액 낮았을 때 계속 끌고 가는 투자분한테 얘기해도 전에 가격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물건이 가격대가 다시 높아지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치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목표 금액이나 계획이. 새로 오늘 물건이 하나 나왔어. 한 달 전에 저하고 쭉 유지되는 손님보다 오늘 저한테 전화 온 투자분한테 제가 전화 드리는 게, 솔직히 저도 장사치다 보니까 확률이 더 높아요. 거래 성공률이. 성공률이 높지. 그분은 지금 시세를 알고 오지만 한 달 전에 투자하고 저하고 상담했던 분들은 한 달 전 금액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물건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최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가격대가 오르고 있는 걸 나도 인지는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격대도 난 충분히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그 부동산에 어필이 돼야지 그분한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나는 가격이 업그레이드 돼도 나는 최신으로 항상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끊임없이 어필을 하고 이제 조건을 딱 맞는 그 거래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약간 이쁜이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네요. 뭐 같아요. 왜냐면 또 저를 믿고 쭉 유지된다는 사람은 금액대가 올라도 난 당신을 믿고 물건을 준비를 할 거야, 살 준비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오래전 손님이어도 따른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됐을 때 그분한테도 먼저 줘요. 그런데 새로 가격대가 팍팍 치고 올라갈 때는 유지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못 줘.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그분도 부동산을 믿듯이 부동산도 그분한테 브리핑에
설명했던 금액대가 있거든. 아, 이전에 가격으로 브리핑을 했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분한테 다시 브리핑을 하기가 죄송스러워하는 입장, 부동산 입장에선 그 입장인 거고, 투자 입장에서도 믿고 따르기는 하긴 하더라도 그분도 정확하게 2억의 브리핑이 됐던 게 한 달로 2억 3천을 만약에 얘기한다. 접근하기 힘들죠. 2천 갭 생각했다가 갑자기 5천 갭이 되는데 그러면 결정하기 쉽지 않지. 근데 전세가가 또 받쳐주면. 전세가가 받쳐주면 괜찮은데 아직 현재 여기 청주 시점은 전세가가 그렇게 팍팍 그렇게 많이는 안 따라줘요. 특히 20평대는 거의 안 따라줬어요. 근데 30평대는 그래도 KB 시세 자체가 조금 올라가서 잡아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그 집에 대해서 전세 시세, 보증보험 들을 수 있는 시세, 이걸 정확하게 부동산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KB 시세는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하잖아요. KB 시세와 같거나 아래였을 때 전세 금액이 보증보험 들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계획 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주는 사실 메인 평형이 20평대가 아니고 30평대다 보니까 30평대가 먼저 움직이는 맞아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전세 보증보험 드는 건 매매 금액 KB 시세와 같거나 아래였을 때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어요. 아, 전세 시세로 보는 게 아니고 매매 시세로 네. 보는 거다, 보증보험은? 네. 아, 네. 1억, 이게 사실 사람들이 차이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세로 전세 보증보험보다 같거나 그 낮은 금액이면 보증보험을 들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2,000개, 3,000개 생각했을 때 전세 얼마로 늘 수 있어요? 일일이 물어보시지 말고요.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계획을 짤 수 있잖아. 매매 금액은 어차피 나와 있는 금액이고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2,000갭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걸 미리 체크하면 걸릴 건 조금 걸러 놓으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팁이네요. 8%, 12%는 요즘적으로 오시는 갭 투자한테는 어차피 기본이에요. 그리고 8% 오신 분한테는 애교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그것도 귀한데 12%는 지금 오시는 분은 그냥 기본으로 있는 거고, 글쎄 다주택자들한테 말씀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의해서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의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그냥 집은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꼭 갭하시길 바랍니다.